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유소. 퇴근 시간 즈음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29살의 김준호는 주유기 앞에서 작업복을 정리하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묵묵히 일했고 고객에게 친절했고 시간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의 삶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저기 혹시 현금도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들자 허름한 중고 승용차 안에서 하얀 머리를 질끈 묶은 할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 김준호는 차 쪽으로 다가가며 살짝 미소 지었다. 네, 현금도 가능합니다. 얼마 넣어드릴까요?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름값이 얼마쯤 되려나 10,000원어치만 부탁할게요. 그 순간 김준호는 차 안을 힐끗 바라보았다. 뒷좌석에는 병원용 휠체어와 약봉투가 놓여 있었고 차량 내부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어지러웠다. 그녀의 모습은 단지 피곤한 노인이 아닌 무언가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주유를 마치고 할머니가 지갑을 열었을 때 갑자기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 어쩌지? 주위를 둘러보며 허둥대는 할머니를 보며 준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내드릴게요. 아니야, 안 돼. 그럴 수 없어. 괜찮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저도 도움받았던 적이 많아요. 그는 자신의 카드로 조용히 결제를 하고 밝은 미소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떠났고 그 일은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주유소에 도착한 준호는 매니저에게 호출을 받았다. 너 어제 그 할머니 기름값 내 돈으로 냈다며? 네. 급한 상황 같아서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사비로 고객에게 돈을 쓰는 건 규정 위반이야. 오늘부로 해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해고 통보를 받고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다. 누군가에게는 2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직장을 잃을 만큼 무거운 선택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검은 SUV 차량이 주유소 앞으로 조용히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검정 슈트를 입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주유소 안에 들어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 기름을 넣어준 직원이 누구죠? 정적.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번은 제가 내드릴게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안 돼,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내가 갚을 테니 주소라도 알려줘요. 그러나 준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려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맙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청년이 있다니. 그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준호는 손을 흔들며 할머니를 배웅했다. 차가 멀어져 가자 준호는 다시 주유소로 돌아와 마감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선택이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주유소 사장인 박 사장이 준호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냉랭했다. 김준호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보게. 준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자선 사업가인가? 사적으로 회사 돈을 쓰면 그건 업무 위반이야.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제 월급에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장은 냉정했다. 안 돼. 이미 신뢰를 잃었어. 오늘부로 그만두게. 충격에 휩싸인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건만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준호는 박스를 챙겨 주유소를 떠났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 사이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가 중얼였다. 그러나 이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뒤바꿀 기폭제가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바로 다음 날
주유소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곧장 사장 박 씨를 찾아갔다. 여기가 김준호 씨가 일하던 주유소가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급박함이 서려 있었다. 사장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남성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박영수 한성그룹 대표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성그룹,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급 인물이었다. 그 순간 주유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유소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의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 사장은 여전히 냉정하게 장부를 들여다보며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리 끝났나? 예, 모두 정리했습니다. 쓸쓸히 대답한 준호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유소 앞으로 검은 고급 세단이 멈춰 섰다. 번쩍이는 차문이 열리자 한 중년 남성이 내렸다. 깔끔한 맞춤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의 뒤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성 두 명이 따라붙었다. 사장 박 씨가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다. 아,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는 국내 최대 물류회사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억만장자 강민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바로 옆에서 내린 작은 노인이었다. 바로 어제 준호가 도와준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얼굴은 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밝아졌다. 저 청년이에요. 바로 저 청년이 나를 도와줬어요. 강민혁 회장의 눈빛이 준호를 향해 강렬하게 꽂혔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준호 앞에 멈춰섰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주유를 도와준 청년인가? 준호는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박 사장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이 젊은이를 해고한 건가? 박 사장은 머뭇거리며 중얼거렸다. 네, 그게 회사 규정상 강민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럼 이제 이 주유소는 우리 회사 소유가 되겠군. 모두가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지금 당장 매입 절차를 밟아라. 박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준호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었다. 강민혁은 준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당신 같은 젊은이를 우리 회사에 두고 싶소. 아니, 더 큰 자리를 맡길 생각이요. 충격과 감격이 뒤섞인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민혁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박 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순간 주유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다. 오늘부로 이 주유소는 내가 인수한다. 강 회장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 인수요? 그래. 이곳을 포함해 네가 운영하는 모든 지점을.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평생을 걸쳐 운영하던 사업이 단숨에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강 회장은 준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이곳의 새 지점장으로 임명하겠소.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정이요? 제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셨소. 단순히 연료비를 대신 지불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할머니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단다. 이 청년은 나를 하나의 고객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준호를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지점장이 되다니.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요. 바로 그때였다. 박 사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잠깐,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나? 이 주유소엔 비밀이 있다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사장에게 쏠렸다. 비밀이라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사장은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 주유소 땅 밑엔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고. 강 회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서워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박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주유소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딱딱한 금속성 물체에 닿았다. 봐라! 이것이 바로! 그 순간 폭발음 같은 소리가 주유소를 뒤흔들었다. 박 사장의 외침에 주유소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 회장조차도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비밀이라고? 박 사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 당신이 인수하려는 이 주유소 사실은 지하에 오래된 기름 저장고가 있어. 수년 전부터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 만약 그걸 밝혀지면 폐쇄될 수밖에 없어. 순간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웅성거렸다. 준호도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그게 정말인가요? 준호가 물었다. 박 사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이제 알게 됐군. 괜히 감동적인 영웅놀이나 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곳은 무너질 운명이었어. 그러나 강 회장은 눈빛을 바꾸며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소. 뭐라고요? 이곳을 인수하기 전 이미 정밀 조사를 마쳤소. 숨겨진 저장고도 과거의 위반 사항도 모두 확인했지. 그리고 필요한 복원과 정비 계획도 마련했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에 휩싸였다. 박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럴 리가. 당신이 문제를 덮으려던 바로 그 시점부터 나는 준비하고 있었소. 이제 당신의 잘못을 모두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주유소 입구로 경찰과 환경감시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박 사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박상문 씨, 불법 기름 저장 및 환경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사장은 발버둥 치며 외쳤다. 이건 음모야.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경찰은 그를 차로 데려가며 말없이 문을 닫았다. 준호는 강 회장에게 다가가 물었다. 회장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으신 겁니까? 강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아선 안 돼요.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행동했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지.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소 안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또 다른 인물로 인해 모두의 운명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는데 박 사장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의 손길은 단호했다. 이건 음모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수갑은 딸깍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강 회장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이 파놓은 함정에 결국 스스로 빠진 겁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충격에 빠지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준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어머니가 기름값 몇 푼 때문에 곤란해 하시는 걸 보며 도와준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소. 준호는 갑작스럽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된 하루하루를 견디며 일해왔지만 이런 인정을 받을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다. 이 주유소는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준호 씨, 당신이 이곳의 새 관리자여. 현장에 있던 모두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준호 자신도 믿기 힘든 표정이었다. 제가요? 하지만 전 겨우 일용직 직원일 뿐인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믿을 수 있어.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요. 이 주유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지. 순간 박 사장의 몰락과 강 회장의 믿음이 대비되며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박 사장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내 주유소였다고.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박 사장의 체포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불법 저장고와 비리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그의 범죄는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준호는 다음 날 아침 강 회장과 함께 새롭게 단장된 주유소 앞에 섰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강 회장은 준호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봅시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멋진 주유소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이 그 주유소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박 사장이 경찰차에 실려 떠나자 주유소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잠시 동안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곧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물론 손님들까지 박수를 보내며 준호를 응원했다. 준호 씨, 축하합니다. 이제 이 주유소는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박수를 받았다.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강 회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이곳은 이제 단순한 주유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다. 당신이 그 희망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노모가 천천히 다가와 준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고맙네, 청년.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세상에 더 많아지길 바라오. 준호는 뭉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 며칠 후 강 회장은 주유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인상했다. 준호는 새로운 관리자로서 손들과 함께 깨끗하게 단장된 주유소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차례야. 이야기의 끝에서 주유소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렸다. 정직과 친절로 가득한 주유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마지막 장면은 해가 지는 노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준호와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준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고단함 대신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용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끝.